2024년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생활은 어렵고 경기는 나빠졌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불안정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윤석열이 한국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경제가 산다고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심각한 한국 경제 상황이 많지만 그 중에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솟는 환율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73원이었습니다. 그 전년인 2023년 12월 29일 환율이 1,299원이었던 것보다 174원이 올랐습니다. 이제 환율 1,400원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게 역사상 3번 있었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입니다. 높은 환율은 한국 경제의 적신호를 의미합니다. 높은 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올라 국내 물가가 오르고 부진한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취임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져 경제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3년 1월 13일 3.50%로 올린 이후 약 1년 9개월 동안 동결해 오다 지난해 10월 11일과 11월 28일 연속해 0.25%포인트씩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내린 것은 15년 만입니다. 연속 금리 인하는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국은행은 지난 2001년 닷컴 버블과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해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한 것이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 속에서 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10월에 한 번 내리고 나서 그 영향을 지켜볼 새도 없이 한 달 만에 연속으로 내린 것은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계속해 국내 총생산, 즉 GDP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한국은행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빚이 2분기 말 202.7%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빚이 국가 경제 규모의 2배를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액이 지난해 6월에 5조 3,415억 원 급증해 6월 말 708조 5,72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7월 들어 4일 만에 2조 원 넘게 증가해 6월 말 가계대출액보다 0.3%가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났고 국민의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소득이 줄고 다시 채무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2024년 1분기 말 0.98%로 올랐습니다. 많은 국민이 대출 연체로 채무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빚만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네 번째는 자영업 몰락 현상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에서 8월까지 기준 자영업자는 563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2,854만 4천 명의 19.7%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부진한 내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자영업 몰락은 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 9월 말 13.9%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1년 전인 2023년 9월과 비교하면 3.31%포인트, 3년 전인 2021년 9월과 비교하면 7.61%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섯 번째는 티몬 위메프 사태입니다. 지난해 7월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가 재정 악화 및 판매 대금 유용으로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총 1조 3천억 원으로 피해 업체 수는 약 4만 8천 곳에 달합니다. 또 소비자 미환 불액은 약 1,30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태는 판매 대금에 대한 긴 정산 주기, 판매 대금 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 공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 지급 결제 전반의 취약성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두 기업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국회에서는 판매 정산 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TMF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